원달러 환율이 날벼락이라.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1309원입니다. 역외 차액 거래 선물한 시장에서 1309원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와, 많이 떨어졌죠.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은요. 1308.3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말입니다. 20원 넘게 빠지더니 21원이 빠졌잖아요. 오늘도 9원이 빠졌어요. 이게 역외 시장만 가면 원화가 너무 강세가 되는 거예요. 역외 시장만 가면. 도대체 원화가 강세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원화가 강세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 수출에는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지금 원화가 강세되는 것은 한 가지거든요. 뭐 엔화에 대한 어떤 강세와 위안화의 강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위안화의 강세예요. 위안화가 2024년 9월 26일 현재 7.0111 위안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달러당.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중국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지급 준비율도 역대 최저로 낮추고요. 또 MLF라고 하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내렸습니다. 이게 은행 간의 금리거든요.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 간의 금리. 이것도 내렸어요. 더 빌려가라 이거죠. 더 빌려가라. 여기에다가 앞으로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말입니다. 이것도 내린다고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위안화를 많이 푼다는 뜻이잖아요. 위안화를 많이 풀면 여러분 위안화 가치는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푸는데 오히려 위안화는 강해질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위안화를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왜 많이 사느냐? 위험 선호라는 거 있습니다. 위험 선호. 위험이 크면 오히려 더 선호한다. 투자자들은. 위험 선호 심리가 작동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돈을 바주카포처럼 풀잖아요. 무제한 방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거라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위안화 사자, 위안화 사. 그래서 주식 투자하자, 주식 투자하자. 지금 투자해야 된다. 그래야지 올라가는 것 따라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서 달러로 위안화를 계속 사재낀다는 뜻이에요. 사실 중국 시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중국은 디플레이션이 빠져서 잘못하면 중국이 쫄딱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인데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위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떠안으면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크면 그만큼 또 리턴도 크다.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큰데도 이익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가 작동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대비하면 14%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되니까 당연히 원화는 강세가 됩니다. 왜? 위안화하고 원화는요. 프록시 커런시라고 합니다. 프록시 커런시. 대리통화. 무슨 말이냐고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 떨어지고 위안화가 올라가면 원화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에 많이 종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수출에 거의
거의 말입니다. 차로 뭐로 들어가는 거 다 합치면 30% 가까이 됩니다.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직접 수출이 21%, 22%까지 올라가고요. 홍콩으로 우회 수출, 싱가포르로 우회 수출.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우회 수출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에 따라서 원화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예요. 달러가 약세. 달러가 지금 9월 26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100.53입니다. 100.53이면 거의 말입니다. 연중 최저치입니다. 연중 최저치. 뭐 연중 최저치뿐만 아니라 1년간 52주 최저치도 되겠는데 52주 최저치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100.53까지 떨어졌어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는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환율은요. 떨어집니다.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 당연히 환율은요 떨어질 수밖에요. 9월 27일 어제 마감만 하더라도 1318.6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역외 시장에서 무려 9원이 빠져서 거의 10원 가까이 빠졌죠. 10원 가까이 빠져서 1309원이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솔직히 환율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도 그 환율의 어떤 방향을 못 맞춘다고 해요. 그러나 큰 줄기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올해 말까지 얼마를 인하하고 4.4%까지 인하한다고 했죠. 내년 말까지 또 얼마를 인하하고 2.9%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계속 인하하는 어떤 모양새로 가요. 뭐 유럽도 금리는 인하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는 인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환율의 어떤 상황이 지금과 엇비슷하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를 많이 속도감 있게 인하를 하면 환율은 뚝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처럼 떨어지면 수출에 채산성이 맞지 않거든요. 때문에 1330원을 지키려고 아니면 1300원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 분위기를 봐서는요. 그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1300원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상황이 이게 더 나쁜 지표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을 풀면요. 시간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럼 위안화 강세가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화는 1300원이 조만간 깨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 외환시장은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살 것이냐?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겠죠. 뭐 저처럼 뭐 해외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달러를 사서 좀 보내야 되니까 살 겁니다. 또 수출입 결제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사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외환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러면 지금은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더 기다렸다가 저는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독하게 봐야 되는데 독하게 보는 것 제가 앞으로도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에 대한 방향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